결론적으로 이 특별사면을 왜 한 거냐라는 어떤 의미에 대해서 지금 다들 다른 이제 신문들의 경우에 보수 언론 제외하면 비판적이에요. 예를 들면 한겨레 같은 경우 사설에서 단 하루도 형 살지 않고 사면받는 김관진, 김기춘이란 제목으로 말씀하신 바에 대한 비판을 많이 실었고, 또 경향신문 같은 경우도 사설에서 윤 대통령, 김관진, 김기춘 사면 남용 편파 소리 안 들리나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예를 들면 정말 이분들이 김기춘 전 실장이라든지 그다음에 김관진 전 장관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자신들의 잘못에 대해서 사과를 한다든지 또 국민 앞에 잘못을 좀 호소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우리 국민들이 그래 저 사람들이 옛날엔 잘못을 해서 죄를 받았지만 그래도 우리가 좀 용서해 줄 때가 된 것 같아.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가운데 대통령이 자신의 어떤 고유 권한인 사면권을 행사해가지고 국민을 통합시키는 어떤 그러한 의도를 했다면 우리가 인정해 줄 수도 있겠는데 그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잘못도 인정하지 않고 있는 가운데 이렇게 사면권을 얘기를 했다면 그러면 이게 남용과 편파라는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야. 특히 이 편파라는 지점에는 야당이 소속된 정치인들 중에는 사면을 이제 받긴 받았는데 무게감 있는 분들은 사면 대상이 없었거든요. 그 부분을 지적하는 거고, 한국일보 사설의 경우도 김기춘, 김관진 상고 포기 일주일 뒤 사면 총선용 아닌가 요 대목을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민통합용이라고 얘기한다 그러면은 최소한 야권 인사들의 구색을 좀 맞춰주려고 노력했을 거예요. 예를 들면 야권에서 가장 많이 이제 언급되는 이름이 이른바 이제 정경심 교수라든가 김경수, 김경수 전 지사라든가 이런 이름이잖아요. 근데 싫더라도 이름을 보통은 넣어줬단 말이에요. 이제 보통이 이제 대통령이 사면을 할 때 기계적 균형이라도 맞추는 노력을 했는데 그조차도 할 생각이 없었다. 이렇게 볼 수 있고, 또 하나는 사면권 남용에 관한 부분인데 지금 사면해 줬던 사람들이 누가 수사한 사람들이에요? 본인들이. 본인들이. 보통 대통령이 사면을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문재인 대통령이 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하는 거 문 대통령이 직접 수사한 주체는 아니잖아요. 거기다 어떻게 보면 이제 상대 진영이잖아요. 네. 반대쪽 그리고 대통령이기도 하고 사면한 것이고, 김대중 전 대통령도 전두환이랄지 이런 거를 사면할 때 상대 진영을 사면한 것이죠. 그러니까 나중에 역사적으로는 어떻게 평가받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때는 국민통합 화합 차원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건데. 그러니까 그거는 고도의 통치행위다. 뭐 이렇게 또 이야기할 수도 물론 있어요. 저는 비판적으로 봐요. 비판적으로 보는 분들도 많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는데 지금 사면은요, 대통령이 자기가 칼질 쏙 가가지고 칼질을 막 해. 피 팍팍 켜가지고 손에 막 피 묻었어. 근데 쓱 와가지고 권력 잡고 난 다음에 저 뒤에 가가지고 이렇게 손 씻는 거야. 그러고 나서 악수 청합니다. 악수를 청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악수합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사면권이에요. 이거는 원래 제한되어야 해. 이렇게 하는 사면은 이거 사면이 아니야. 자기 혼자 스스로에게 자기한테 면죄부를 주는 거야. 그렇죠. 사면권을 남한테 주는 게 아니라 나한테 사면을 하는 거예요. 내 스스로 셀프 사면이야, 이거는. 게다가 김기춘은 이제 검사 선배인데다가 김기춘이 국가에 기여했다라는 그 부분과 관련해서 제가 아주 아까 불쾌하게 생각하는 거는 그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최승호 PD의 그 다큐멘터리 영화 있었잖아요. 자백이었던가? 있었습니다. 근데 당시에 이제 김기춘을 공항에서 만나잖아요. 그 부인하고 이렇게 같이 만나는데 김기춘이 당시에 박정희 때 어떤 일을 했냐면 서울대생 간첩 조작 사건을 해서 지금은 일본에 사는 그 제일교포 학생을 간첩으로 만들어가지고 그분이 지금 평생 정신병으로 지금 할아버지죠. 그 완전히 이제 미쳐 있잖아요. 거기서 고문 당하고 그래가지고. 그래 보통 그 사람의 인생을 40년, 50년을 완전히 망가뜨려 버린 거 아닙니까? 근데 거기에 관해서 본인이 사인이 분명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부인을 해왔잖아요. 그건 역사적인 죄죠. 개인적인 죄이기도 하고. 근데 국가가 하는 일이 개인적으로 사람을 잘못 기소해가지고 게다가 고문을 해서 사람을 정신병자로 만듭니까? 그게 국가에 기여하는 겁니까? 그 국가가 국민을 보호하고 지키라고 하는 건데 그런 조작 사건에 연루됐고 유신헌법처럼 독재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유신헌법의 초안을 만들었던 게 김기춘 검사 아닙니까? 그리고 이 사면에 대해서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사면을 받은 사람들 중에 노조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김장겸, 안광한 전 MBC 사장, 백종문, 권재홍 전 MBC 부사장도 형 선고를 실효받고 복권이 됐습니다.
복권이 됐는데 그러니까 높은 자리에 있었으면 다 사면 받는 거야 이거는. 여기에 아니요, 대해서 높은 자리에 있었으면 사면 받는 거야. 여기에 대해서 언론 노조가 성명을 냈습니다. 예. 언론 노조 뭐라고 언론개혁 그랬냐면 시민연대도 냈더라고요. 네, 언론 장악 홍위병으로 나선 이들에게 범죄 이력을 지워준 보상일 뿐 아니라 언론계 주변의 친정권 날파리들에게 결격 사유를 제거해 줬으니 언론 장악 돌격대로 나서라는 추잡한 거래인 셈이다라고 지적을 했는데 이미 나섰잖아 김장겸. 그렇죠. 이분들은 예. 활발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뭐라고 불러야 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지금 정권에 도움이 되는 방식의 언론 뭐 비판 활동이라고 해야 될까요? 어떤 모종의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네. 점에서 보면은 이것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평론가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면권을 그게 본인에게 권력에 도움이 되는 방식으로 남용한 것이 아니냐라는 의심을 살 수 있는 그렇게 평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례가 될 것이다라는 거죠. 아니 뭐 무슨 인터뷰에 대선 기간 동안에 인터뷰했는데 뭐 이른바 김만배 인터뷰 있잖아요. 나오자마자 이거 국기문란이라고 막 하잖아요. 대체 국기는 어디가 있는 거야? 저기 어디 국기뽕이 걸려 있는 거야? 국기는 지들이 국기라 그러면 국기가 되고 남들이 국기라 그러면 국기가 안 되는 모양이에요. 이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자기들한테 불편한 일이 있으면은 바로 그냥 단 1초도 고민하지 않은 사람들 것처럼 국기문란이라고 얘기하는데 사법부에서 국기문란 사건이라고 인정한 사건들의 중범죄자들이에요. 전부 다. 그렇죠. 예. 아니 군이 사이버 사령부라고 를 만들어서 정치 댓글을 달아가지고 정치에 개입한 거예요. 이건 쿠데타야. 쉽게 말하면. 민간도 아니고 군이. 네. 예. 그거를 지시한 사람인 거예요. 김관진은. 근데 그런 사람을 앞으로도 사면 이번에 해주면은 앞으로 계속 똑같은 일 반복해도 되겠네. 한 몇 년 고생하면 되지 뭐 그냥 정권 만들어서. 이미 중책을 맡겨갖고 지금 또 활용을 하고 있죠. 정권. 국방혁신 뭐 무슨 네. 위원회인가 예. 부위원장이잖아요. 대통령이 위원장이고. 그러니까 뭐 무슨 이 사람이 진짜 좀비야. 내가 볼 때는. 끊임없이 살아 돌아와. 네, 우리 축구는 졌습니다. 근데. 네. 그러니까 어제 졌다더만. 좀비들 죽던데. 네, 아유, 기분 나쁘다. 다음 얘기 하시죠. 네. 스픽스가 말하는 언론입니다. 대세는 유튜브, 그중에서 스픽스.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여러분이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4가지 방법입니다.